네, 멘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지금 15분 봉이 참고하시고요. 우리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였죠. 그러니까 5월 3일과 4일에 FOMC 회의가 있었고 이 발표가 이 4일 오후 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 11시 아니야, 오후 2시, 죄송합니다. 오후 2시. 미국 시간 헷갈려. 미국 시간 오후 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 새벽 한 3시 정도쯤 이 부분이었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뿐하게 7B에서 8A로 삽시간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 추세 반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최소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그리고 우리 루나도 보고 있죠. 루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엄청나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죠? 10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고 다시 11만원에서 가격 따지기 하는 느낌입니다. 저희는 102,000원에 잡았죠. 102,000원에 1차 매수 했습니다. 루나 코인은 코인원에 있어요. 그래서 코인원 아무거나, 아무 영상이나 오늘 아침 거 영상 아무거나 터치하셔서 있잖아요. 영상 설명 보시면 저희 코인키스 화면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코드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요. 이거 그대로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신 분들은 좀 생색 좀 내주세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는데 다들 겸손하셔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이거 제가 0시에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0시에 여러분 다 주무실 때 제가 올려놨어요. 골 터진다, 새벽과 리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저의 주관적인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드렸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Thank you, Powell. 0.75%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요? 7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요? 이런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일축에 뉴욕 증시 3% 안팎 급등했습니다. 3대 지수, 안도랠리, 공포 진정에 빅테크 에너지 등 일제히 상승했다. 여러분께서 느끼실 것이 무엇이냐면 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심자를 위한 채널이라는 거 분명히 미리 전제 깔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공부에서 마이크를 쳐버렸네요. 자, 어떤 걸 배우셔야 되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FOMC 발표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는요, FOMC를 검색하면 온갖 공포적인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좀 좋지 않다. 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 안 좋다. 일단 물량 빼고 대응해야 된다. 올라가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오른다는 가정하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830원까지 올랐잖아요. 리플이요. 83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타면 뭐하죠? 이게 길게 본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니 올랐는데 탄다? 오르기 전에 타야지 즐기는데, 그러면은 오르기 전에 타야죠? 오르기 전에 무서운데 어떻게 타느냐? 좋은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야, 제가 이따 까먹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기 전에 어떻게 타냐 하면 그게 어쩔 수 없죠. 제가 어제도 새벽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스크가 있는 줄 알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리스크가 죽도록 싫으신 분들은 주식 하던가요? 안 합니다. 암호화폐 하던가 더 안 합니다. 더 무서우니까. 파생상품 같은 거잖아요. 안 해요. 그럼 뭐 하냐? 적금, 펀드 이런 거 하잖아요. 리스크가 너무나 죽도록 싫으신 분들은. 그러나 나는 일정한 손실 중인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손실 확정과 손실 중은 다르다 그랬죠. 그런 거는 견딜 수 있어. 그런 판인 줄 아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는 최소한 향후 1년 동안 쓰지 않을 돈의 30%만, 쓰지 않을 돈이 100이라면 그 중에 30만 할 거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분들은 하시는 거죠. 베팅 하시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겁니다. 원래 리스크를 안고 하는 판인데, 리스크를 원치 않고 나는 오르는 건 소송 끝나는 거 보고하겠다. FOMC 결과 보고하겠다.
이게 나오면 하겠다,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이 판은 리스크 안고 가는 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이 주식 또는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내가 발을 들여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안도 랠리를 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뉴욕 증시, S&P 500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고 잔인한 4월을 보낸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5월 들어서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하죠. 저는 저희 코인키스라는 채널이 여러분에게 특히 초심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 중급 코스, 고급 코스는 잘 듣지 않습니다. 책 같은 것도 왕초보 이런 것 엄청 잘 팔려요. 왜냐면 대부분 초보예요. 그러니까 초보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그죠?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저희 코인키스의 채널의 궁극의 의미는요. 궁극의 뜻 아시죠? 궁극의 의미가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 그러니까 좀 구독하신 분들, 이미 저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99.9% 완전히 세뇌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를 바꿔놓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투자는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암호화폐든 저기든 주식이든 안 하시려면은 아예 손 안 대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손을 대셨다면 영원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하고 빠진다? 글쎄요. 그건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정신 교육이 너무 아까운데?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투자자 초반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첫째도 돈을 잃지 않는 거, 둘째도 돈을 잃지 않는 거, 셋째도 돈을 잃지 않는 거. 물론 누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돈을 잃지 않고 이 판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한 5년 정도의 구간이었다. 5년도 좀 길긴 합니다만 만약에 5년 동안 그랬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저희 코인키스를 안 만나서 5년간 계속 그냥 고생만 했어요. 옆에 사람이 추천해서 사보고 내가 한번 급등주 타보고 다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남은 여러분의 수명, 라이프스팬, 그죠? 여러분이 남은 수명 동안 계속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잔인한 4월을 보낸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5월 들어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당연한 거. 왜냐면 자, 4월 동안 언론에서 난리쳤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은 잔인하다. 비트코인 역대 최대 15% 한 달 15% 마이너스 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심자분들은 그런 뉴스 들으면 무서워요.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는 뭐라고요? 그렇죠.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방금 허상이라고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로 저희 방송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적인 면에서는 특히요. 공포는 허상이다. 그냥 잔인한 4월을 그냥 보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다.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초보 초심자분들의 이 심리인데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한참 우리 주식 좋았을 때 있잖아. 2021년 1월에 코스피 3000 시대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3000 아닙니다만. 지금이 3000 아닌 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3000이 아닌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러니까 3000의 맛을 맛보고 가만히 계시다가 코스피 3000 됐다고 하니까 코스피 3000 됐대. 이제 주식 해야 돼. 뭐 사야 돼? 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희열만 느끼는 분들이 이제 지금 다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기는 것만 했거든요.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잘 견디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초수, 중수, 고수 이런 레벨을 나누는 걸 떠나서 2022년 한 해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이다. 뭐 초고수에게는 2022년이 뭐 어쨌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익은 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신적으로는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대로 뉴스 나오는 대로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 저희 코인키스 구독자분들은 95대 5의 비율에서 이 5%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리스크는 더 안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자 0.5% 포인트 금리 인상 다음 달 6월 양적 긴축 결정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 늘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0.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고 다음 달 양적 긴축 착수하면 그냥 그대로 발표되면 그거는 그 의외에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뭐 이런 게 나고 이건 좀 이제 진짜 제대로 하나 맞겠죠.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일제히 환호하죠. 그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은 저는 좋습니다. 잘해요. 제롬 파월은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막고 물가 상승 막으려면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물가 상승률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택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구두로, 그러니까 이 실효성이 없는 구두로 미리 한 달 전에 살짝 언론에 흘리고 그게 이제 확실성이 되게 딱 박아버리고 그리고 주식시장,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한꺼번에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킨 파월 의장의 언급이 나오자 일제히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온갖 지표도 다 이제 호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제히 급등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Thank you FOMC 리플 웃었다. 리플도 웃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랄까요? 역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 정말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역시 정말 뭐 불변의 진리 같아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이 불확실성이 걷어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게 진짜 좋든 안 좋든.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이게 실물 경제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기억나시죠? 무엇인가요? 그렇죠. 기대감. 주식과 암호화폐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뭐 일어나도 가겠습니다만 기대감에 가는 것이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리플 투자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실적이 좋다는데 뭐 세계 굴지의 은행들과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근데 계약을 했다는데 근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야? 그런 건 기대감과 관련이 없죠. 지금 리플의 최대 기대감은 뭔가요? 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리플 SEC 소송에 뭔가가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플을 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희열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저는 리플 초급등할 때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할 만큼 그 쭉쭉 올라갈 때 그 느낌은요.
그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이상이고요. 제가 술은 마셔봤지만 그 담배와 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할 일도 없고요. 근데 그런 느낌 이상이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 그 기분 아시나요? 그것도 리플에서. 그런 기분을 아시는 분들은 뭐 위에 물량이 쌓여있네, 시체가 많네,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다 뚫어버려요. 다 뚫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싸움이라는 거 좀 기억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어야지 올라간다는 것까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멘탈 방송이니까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 어린이는 아니지만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 틀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틀이 없어요. 뭐 30대 초반에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취업은 꼭 대기업 뭐 해야 된다. 뭐 자동차는 월급의 연봉의 몇 퍼센트, 뭐 남자들은 시계 좋아하는 시계는 자기 월급의 몇 %에 해당되는 시계, 아니면 막 그런 제한 있잖아요. 제한. 틀을 만들지 마세요. 뭐든지 간에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건전한 틀을 만들으셔도 되는데, 이 투자에 있어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전한 틀을 만드셔도 되는데 그 쓸데없는 불필요한 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틀을 만들면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행동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딱 그 1,000만 원에 해당되는 행동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1억 하세요. 1억. 그런 틀을 왜 만들죠? 도대체?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네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외람된 말을 했네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늘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틀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언론에서 또는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 불안해, 사지마, 조심해, 이건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과한 틀은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는 내 머릿속의 구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차피 우리 머릿속의 차트는 온통 희망회로 뿐이잖아요. 빨리 올라야 되잖아요. 빨리. 소송 연말에 끝난다. 연말까지 언제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싫어. 빨리 해서 무슨 주식 카페에 자랑하고 싶으셔서? 아닙니다. 그 자랑하면 뭐가 남죠?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또 수익률도 낮아요. 수익은 거둘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은 낮다고요. 이게 일찍 내려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제가 필기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과하게 부정적이진 않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의 삶을 과하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지, 타인의 삶을 과하게 걱정하고 참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 치고 본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던데, 저는. 이건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저 사람 계좌 걱정해주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본인의 계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가식적일 필요도 없고 허세 부릴 필요도 없고 뭐 창피할 필요도 없잖아요. 진짜 내 계좌가 막 수십억 있으니까 상대방 계좌 걱정되는 건가요? 제가 언젠가 벤츠 산다 그랬죠. 산다는 게 아니라 계약을 했거든요. 뭘 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벤츠 카페에 질문을 합니다. 벤츠 카페가 아니라 다른 무슨 카페 있어요. A라는 모 카페가 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또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요. 네이버 카페에 글 올려요. 그러면 하지 말래요. 누가 디젤을 사 요즘. 그 달달거려 사지 마. 나라면 포르쉐 가겠다. 나라면 뭐 하겠다. 안 타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디젤은 달달거린다. 벤츠 6기통 디젤 타보세요.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다.
또는 본인의 처지는 정말 정말 말도 못하는데 남의 걱정하기 바쁘다. 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없죠? 그죠?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혹시 주위에 있다면 빨리 깨어나오셔야 돼요. 아마 이 FMC가 끝났기 때문에 뭐 아예 끝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만 더 추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니까요. 아까 불확실성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감. 기대감은 아주 충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신선함입니다. 신선함. 신선함. 아주 신선해야 돼요. fresh. 참이슬 fresh해야 돼요. 왜냐면 또 참이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참이슬 먹고 싶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광고 받아야 돼요. 광고. 어쨌든 신선함이 떨어져요. 이제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계속 오를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그런 충격감이 별로 없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에서 코스피가 1467.6 1468점 1468.57 이거 오래되니까 기억 안 나요. 1457점 1457.46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게 2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코로나 확진자 수는 뭐 1000명 넘네 안 넘네. 만약에 1000명이 넘으면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일 것이다. 이거는 하루에 2000명, 3000명도 생길 수 있다. 미친 듯한 공포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40만 명, 50만 명 난리 났다. 물론 지금 꺼졌지만요. 50만 명이 절정이었죠. 30만 명 하루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제 안 무서워요. 해탈. 그리고 이제 뭐 유재석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석 걸려가지고 2주간 격리하니까 얘도 안 보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개그 소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요즘 상황극 시트콤 이런 거 많이 유행하던데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동생이 걸렸다 나도 걸렸다 밥 같이 먹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돼버려. 그냥 걸리고 말지 뭐. 이제 백신 다 맞았으니까 이제 경증으로 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이때는 1000명만 돼도 너무나 무서운 때여서 시장이 그대로 반응했는데 지금은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돼도 사람들이 다 해탈하고 그래도 갈 건 다 가더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50만 명이면 뭐 완전히 그냥 리플 50원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더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가격은 또 833원, 8B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네요. 근데 900원에 잡았다면서 830원이 기분 좋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방송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좋아할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선함이 중요하다.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은 갈수록 신선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측하는데 5월에 그러니까 4월이겠죠 사실상 4월에 충격이 제일 컸을 것이다. 이제는 갈수록 신선함은 떨어질 것이다. 만약에 진짜 여기서 한번 진짜 SEC 관련 불확실성만 딱 제거돼버리면 진짜 이제는 그때부터는 아마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제가 이 말 저희 방송 조심하세요. 제 방송 다 보면은 포모증후군에 시달립니다. 포모증후군. 살까?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그래서 지금 살까요? 살까요 말까요?